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맛집 방송 같은 네, 것들 그렇지. 아니면 연예인을 우리 이 방송에 좀 꺼져주십시오 해서 기획사에서 로비가 온다든가 맞아.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예인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연예인을 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제가 볼 땐 정상적인 방식이죠. 말하자면 그게 매니저 역할이고. 아니 그러니까 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거 말고 예. 뭐 작가님한테 뭐 인사하고 바깥 사오면서 작가님 다음에 우리 누구 좀 꼭 좀 넣어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예. 어두운 데서 지하 세계에서 술 한잔 하면서 봉투가 오고 가고 이런 게 있냐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좀 있다고 듣고 했는데 저도 예.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는 거네요, 그죠? 네. 있긴 있다. 아니 지금도 물론 있긴 아마 하겠죠. 있긴 있겠죠. 예전에 그런 제 친구가 영화 홍보사 쪽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영화 홍보를 하러 와서 이제 어떤 PD한테 그 보도자료라든가 테이프라든가 이걸 줬는데 그 친구 말이 봉투도 같이 줬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근데 예전에 요즘은 있긴 뭐 있을 다들 것 같고.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SM이나 YG나 뭐 JYP나 뭐 워낙 기획사들이 규모가 커지고 또 워낙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인기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입장이 반대가 되는 입장이 거죠. 이제 아니, 예. 근데 특히 이제 그런 데는 배우들 같은 경우도 다 소속사들이 있고 근데 조그마한 기획사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작은 기획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졌다는 거죠. 그 대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역시. 뭐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없진 않지만 흔히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PD 작가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는 역시 중요해요. 두 분이 직접 그렇게 로비를 받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불행하게도. 아니 소소하게는 있죠. 소소하게. 예, 크게는 소소한 아니고 그 소소한 게 소소하게는 있지만 소소한데. 뭐 네. 자기가 아는 식당을 좀 이렇게 방송에 나가게 해달라든가. 아. 뭐 그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부탁스러운- 식당이나 인간- 어디 업체나 뭐 이런 데 촬영 나가면 이렇게 뭐 거의 없지만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봉투를 뭐 예를 들어 주시면서 뭐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나 하시라 뭐 이런 경우 있죠. 내지는 뭐 뼈다구 해장국집 촬영 갔는데 1인분을 포장해서 준다던가. 포장은 안 집에 가서 해주시더라고요. 먹어, 예, 이러면서. 포장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정 상했습니다. 포장 안 해주셔서. 근데 그런 소소한 예, 거는 아무튼 소소한 있어요. 거는 있지만 그거는 솔직히 예, 근데 뭐 그것도 예를 들면 정이니까 그거는 왜 이렇게 그렇지만. 보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네.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촬영하고 이런 노고에 감사해서 그냥 정말 식사하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럴 때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거절하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뭐 받아갖고 같이 뭐 나중에 그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같이 진짜 스태프들하고 밥 먹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보이는 경우 네. 뭔가 이걸 좀 방송에 잘 내달라고 보이는 네네. 경우에는 그거를 받기가 힘들죠. 제가 그 구분을 정확히 해드릴 수 있어요. 사심이 있냐 없냐. 네. 네? 어떤 뭔가가 오는데 아 요새 사심이 맛있죠. 네. 아, 이상한, 와, 드립이, 그게 이제 사심이 있냐 없냐를 맛집 할 때 사심이 집에. 네. 이분들이 정말 자제를 네, 이분들이 와! 경고! 예, 노란색 옐로우 네. 카드 받았습니다. 제 아이폰 껍데기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심이 있냐 없냐 제가 봐서 판단하는 기준은 그게 일하기 전이냐, 일하고 나서냐 따라서 네. 가장 쉽게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일하기 전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에, 예를 들면 뭐 하기 전에, 사전에 만나서, 아니, 뭐 좀 우리 좀 해달라, 이런 거는 내가 사심이 많이 섞인 네. 거고, 자기네 집 뭐 이렇게 섭외 와서 촬영했는데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주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아주 크지 않으면 받아준다, 난 이런 생각이 아, 참, 들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트루마 쇼라 그래가지고. 트루마쇼? 예. 다큐멘터리. 나도 예, 그거 보고서 맛집 촬영이 깜짝 다 놀랐어. 어떤 예를 들면 그렇죠, 다 그렇죠. 뭐 미리 조작된 거고 아니, 그런 돈이 돈을- 오고 간 네, 거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어차피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게 없지는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맛집 방송이 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몇 프로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많아야 10%. 1, 20%? 그래요? 근데 1, 20%. 트루마 쇼를 봤을 때 제 느낌은 트루마 쇼는 거의 다라고 보는 거죠. 100%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희는 어차피 현업 일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서 나는 그걸 그 보고 트루마 나서- 쇼를 제작하고 연출한 사람도 PD 출신이에요. 이런 외주 제작사 PD 출신이에요. 제가 맛집 프로그램만 한 7년 했잖아요. 한 7년 왜냐면 맛있는 TV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없다고 말을 못 하겠지만, 근데 트루마쇼를 저도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혹시 나도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나오는 유명하다는 브로커가 나오거든요. 네. 한 분이. 네. 그래서 저 그분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아. 그런 거를 봐서는 뭐 그러면- 저를 피해서 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트루만 쇼가 더 이슈화 시켜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아니 아니 근데 않을까? 예. 있는 현실이에요. 네, 있는 있는 현실. 현실인데 내가 있는 보기엔 현실을 거의 얘기한 100% 거 그것만 얘기한 건 얘기해. 맞는데 100%가 아니라는 거죠. 100%가 그러니까 어느 아니고. 부분은 그 트루만 쇼는 그 허위의 부분을 집중 조명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 보니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입장에서 분명히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일부 그렇게 하는 근데 사람이 있기 시청자 때문에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난 다음부터 그 맛있는 TV나 이런 거 볼 때는 에이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이 일주일 만에 사실 제작을 하거든요. 방금 대부분의 맛집 프로그램들이 일주일 만에 촬영, 편집, 섭외 이런 걸 거의 일주일 만에 다 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정말 맛있는 집인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방송 나가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네. 시간이 쫓기니까. 예, 왜냐면 충분히 정말 그 집이 맛이 있는지, 정말 손님이 많은지,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그런지, 그런 것들을 사실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맛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네. 거기 음식 먹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섭외입니까? 그거는 반반일 거예요. 아, 리얼 반, 연출 반. 섭외 반. 그렇죠. 그 뭐 근데 주인 그냥- 입장에서 촬영이 있으니까 지인들 막 부르는 그렇죠. 걸 수도 예,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예. 연출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그렇죠, 그렇죠. 그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전혀 없는 사실을, 예. 예를 들어서 이 집 팔이 날리고 장사 안 되는 집인데, 예. 잘 되는 집인 것처럼 사람들 불러다가 연출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원래 장사가 잘 되는 집이야. 예. 근데 오늘따라 뭐 태풍 오고 비 와고 그러니까 촬영하는 날 사람이 없어. 분위기도 살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방송은 나가야 되니까. 음. 그러면 좀 동네 주변 사람들 이렇게 불러갖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연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렇게 연출이고 아니냐 이런 거 사실 알겠습니다. 경계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흘러왔는데요. 네. 있잖아요. 요즘 강호동 씨가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예. 거의 확정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요. 얼마 전에 책 쓰셨잖아요. 예. 그 절찬리에 판매 중이었으면 하는 네. 1인자 유재석. 예. 그죠? 혹시. 아. 그러면은 씨에 대한 책을 유재석 썼죠. 씨가 무슨 지필이나 그런 건 아니고 예, 제가 작가님이 그냥 직접 제가 스님이? 바라본 유재석에 대해서 어. 유재석의 이름을 좀 팔아가지고 이제 네. 책을 좀. 어떻게 좀 많이 네. 팔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네.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따로 있긴 한데, 네네. 기왕 책 얘기 나왔으니까, 예. 어떤 책이다 깔때기 하면 되십시오. 아, 요즘 서점에서 뭐 쌓이고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예,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네. 서점에 나온 지 한 달에서 한 달, 그러니까 4주, 한 5주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현재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재 반응은 악플 달리기 시작했나요? 악플은 한 개, 두 개밖에 못 받고 오. 지금 리뷰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던데 오. 다들 뭐 좋다라는 그래요. 예, 어떻게 이런 책이 이제 나왔냐. 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 저기 팩트니까 제가. 오. 그래서. 네. 혹시 네. 그거를 본인이 쓰신 건 아니고 리뷰를? 아, 예, 전혀 리뷰에. 사모님이 쓰셨겠지? 그래서. 채널이 있지. 그래서 이 책 쓰기 전에 다 조사를 해봤어요. 어. 예능인에 대한 한 권으로 된 단행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1인자의 유재석 씨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 한 20년 방송생활 중에 전반기 10년은 무명으로 고생하다가 완전히 이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 이 스토리가 저도 궁금했죠. 저 역시. 그래서 연구를 해서 쓰게 된 겁니다. 아, 정말 그런 순수한 의도가 있나요?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 팔리지 않을까, 유재석 씨 이름으로 쓰려고. 그러면 무슨 근데 뭐 안 회장님 책 보셨잖아요. 네, 저 읽었습니다. 네,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초반부 흥미롭고요. 예. 후반부로 가면서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 아, 진짜요? 아, 근데 마지막 이거 한 3분의 1 정도가 아주 임팩트가 뭐 강했어요. 청취자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참고로, 그러니까 무슨 책인지 다시 네, 한번. 참고로 전반부는 유재석 씨의 일대기입니다. 네, 네. 무명부터 오늘의 국민 MC까지의 그 변천을 한번 그렇죠. 방송 프로그램과 저 개인의 예능 작가로서의 경험들 이런 걸 좀 적절히 녹여서 쓴 게 1부고요. 2부는 유재석 씨가 어떻게 이렇게 예능의 1인자가 되었는지
유재석 예능의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예능의 정석. 유재석의 예능하는 7가지 습관. 이렇게 해서 2부를 했고, 3부는 나도 유재석이 될 수 있다. 유재석 씨가 웃기는 방식, 예능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걸 따라하면은, 그럼 나도 유재석이 이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유재석처럼 웃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한 어떤 그 바이블과 같은 그런 책이 되고자 하는 예능인, 거네. 어떻게 보면 예능인이죠. 그렇지, 예능인으로서. 예능인, 예. 네, 제가 그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어보니까 방송 준비하는 사람들, 뭐 그게 뭐 연예인이었든 뭐든 됐든 방송 관련해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한번 읽어봐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더라. 뭐. 듀스님의 신간 1인자 유재석의 대박 행진을 교훈합니다. 인자가 그래서 아니죠. 제가 네. 그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강호동 씨가 최근에 이제 다시 복귀한다는 예, 예. 복귀설이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듀스님 생각할 때는 네. 강호동이 1인자냐 예. 유재석이 1인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유재석이 1인자죠. 현재는 네. 1인자 유재석이기 때문에 책 제목이. 자 그거 말고요. 둘이 한참 활동을 할 때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1인자다. 사실은 양대 산맥이죠. 각자 워낙 성향이 캐릭터도 다르고. 다르니까. 예. 그리고 서로가 경쟁자이자 순서를 정하는 게 의미가 예, 없다는 협력자이자. 말씀이군요. 강호동 씨는 제가 일을 해봤어요. 근데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머리가 크죠? 제가 책에도 쓰긴 썼는데, 또 제가 본 건 아니고, 강호동 씨를 지켜본 한 작가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제 책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강호동 씨가 성공한 비밀이 있어요. 강호동 씨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만기를, 그러니까 신흥 선수 이만기를 이겼을 때 강호동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강호동은 이만기를 쓰러뜨리는 그림을 매일 그렸대요. 그래서 이만기를 쓰러뜨리고 그 다음부터 그린 그림은 방송 대상에서 수상하는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고 그 강호동 씨는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그게 강호동의 성공 비밀 중에 하나이자 대단한 내가 거라고 볼 땐 곧 강호동 책도 나오겠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 작가와 PD를 준비하는 후배들을 네. 위해서 이런 자질이 중요하다. 뭐 내지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작가부터. 뭐 교과서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좋아해야겠죠. 방송 좋아한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기 거기에 기여하는 걸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체력, 특히 체력 중요하고요. 체력. 예, 그리고 버텨야 됩니다. 버티자. 유재석 씨 성공 이유 중에 하나가 버틴 거예요. 버틴 것. 예, 버텨야 됩니다. 우리 듀스님도 여태까지 잘 버텼어요. 인내, 성실, 체력. 근데 물론 저도 버티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무리 버텨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포기해야죠, 그러면. 네. 빨리. 근데 그거는 자기가 버티다 보면 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한 10년 버텼는데 안 된다. 이런 감이 없는데 계속 버티면 민폐입니다. 예. 자, 뭐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버티기가 중요하다. 네. 그러면 센님님, 예. 네. 센님. 네, 센님.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PD가 되려는 친구들 많이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왜 PD가 되려고 하냐.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좋아했다. 아, TV 보기를 좋아하고 방송을 좋아했다. 피우기 좋아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결국 중간에 그만둡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막연한 환상, 네. 막연한 환상 판타지를 갖고 이쪽 일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긴 진짜 리얼 야생이거든요. 예, 리얼 야생.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공부를 잘해서 예, 공부를 거의 뭐 전교 1등, 뭐 탑, 뭐 이래갖고 뭐 공채 아까 얘기한 대로 공채로 들어간다 그러면 보다 편한 길, 그리고 안정된 조건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대부분의 PD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길은 리얼 야생이 많기 때문에 두드리면 분명히 되지만 근데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자질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책임감, 예, 책임감. 왜냐면 방송은 딱 정해진 시간에 방송이 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몸이 아파도 다른 일을 할 때는 쉴 수 있지만 방송 일을 할 때는 몸이 아파도 제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감,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왜 PD가 되려고 하는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 PD가 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열려 있고. 알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작가는 이 나레이션 대본을 써야 되는 날인데 그날 누가 이제
아주 정말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신랑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그 정도로. 예, 예. 알겠습니다. 책 추천해 주실 거 있죠? 아, 있죠. 방송 준비나 뭐 하여튼 이쪽으로 방송계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예. 해주세요. 1인자 저기 소비자 고발로 유명했던 이영돈 PD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영동 PD. 소비자 고발 탕탕탕탕. 예, 지금은 이영돈, 채널 A에 채널 A 동아일보 쪽에 종편 채널. 종편으로 가셨어요? 예, 예. 종편은 우리 집에서 안 그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쓰신 한 1, 2년 정도 됐는데 방송 제작의 제작 기획에 대한 책이 있어요. 제목. 되게 두터운데 그게 이제 TV 방송 뭐 제작 기획인가? TV 그러니까 이영돈 PD로만 검색을 하면 돼요. 네, 그럼 꼭 그 추천합니다. 이제 책은 보실만합니다. 방송 작가는 물론이고 PD도 마찬가지고 꼭 읽어보시길 권하고 네. 그다음에 뭐든지 방송은 스토리를 파는 직업이잖아요. 네. 스토리를 만들고 그래서 구성 쪽인데 소설을 한 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히가시노 게이고. 게이고 예 되게 유명한 작가. 히가시노 케이코. 예 게이고 히가시노 게이고 네. 용의자 X의 뭐 이런 거 헌신. 쓴 이게 번역된 게 있나요? 예, 굉장히 많.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수십 권일 거예요. 악의라는 소설입니다. 악의. 아시노 예, 게이고. 이거 아주 구성의 극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감히. 소설인가요? 예, 소설이. 왜냐면 방송 작가를 또 구성 작가라고도 하거든요.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권뿐입니까? 한 권 더 있으실 텐데. 한 거는 한 거는 뭐 1인자 유재석이라고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죠. 예능의 뭐 저 바이블. 정석. 네. 100만 부. 그렇군요.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나요? 추천하실 책이 있으세요? 예? 아, 추천하실- 그럼요. PD. 영화도 있죠. 예. 저는, 네. PD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예. 모든 책, 모든 영화, 모든 방송 프로그램 에이. 많이 보십시오. 네. 네. 왜냐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예, 왜냐면, 다양하게 접해라. 예, 진짜 PD는 알아. 다양하게 많은 많은 여러 분야의 많은 그 호기심이나 지식을 갖고 있어야 어떤 그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그리고 사실 근데 어떻게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직업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열악하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방송 작가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 TV 보는 게 일이에요. 영화 보는 게 일이에요. 예, 영화 보는 게 일이고 책 보는 게 일이에요. 책 보고 신문 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영화 보고 TV 보고 책 보고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오케이. 이건 좋네요. 아주 그 점은. 네. 그럼 일단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겠네. 그렇죠. 예. 저 정말 궁금한 거 있었는데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개그 콘서트 있죠? 네. 예. 거기도 작가가 있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그러면 그 개그맨들이 아이디어 해야 하는 거는 네. 자기네들이 내용 자기네 짜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죠. 작가들이랑? 네, 작가랑 같이 하죠. 뭐 개그맨들끼리도 하기도 해요. 근데 네. 그거를 또 보여주죠. 작가한테. 작가와 작가한테. PD한테. 그러니까 경사를 맞죠. 왜냐면 개그맨들이 아이디어를 짜더라도 최종 결국 그걸 체크하고 심사하고 또 더 살을 덧붙이는 건 PD와 작가예요. 네. 아니, 예를 들면은 뭐 네 남자? 네 가지. 네 가지. 예. 싸가지 없는 네 가지. 예, 예. 그 네 가지 같으면 프레임이 딱 짜져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 촌티 먼티 이렇게 그렇죠. 딱 짜져 있는데 예. 그 프레임이 맞춰가지고 작가들이 매주 다 짜서 주면 그 개그맨들이 연기만 하는 건지 아마도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처음에 그 네 가지라는 코너를 그 네 친구들이 짜가지고 아마 들고 왔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작가와 PD한테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약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약간 이렇게 해서 방송이 나갔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작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내용들을 그거에 아이디어를 계속 그러니까 내고.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프레임에 돼요. 맞게. 예. 방송되지 않는 개그 콘서트 오디션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개그 네, 그건 알고 콘서트에 있습니다. 예. 수많은 개그맨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매회 방송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오디션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현재 이거 정말 좋은 현재 아이디어다. 방송되고 있는 개그 콘서트의 모든 대사는 다 대본이에요. 애드립이 허용이 안 돼요. 나는 개그맨들은 거의 예. 애드립 위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드립이 허용되는 부분은 거의 스타급. 애드립을 해도 PD나 작가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대본을 개그맨이 주도적으로 짰든 작가가 주도적으로 짰든 뭐 이제 작가의 반영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일단 항상 개그맨이 방송 계속 그걸 짜고 있을 예, 수는 그럴 없으니까 수는 아이디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모든 뭐 개그 프로든 뭐 프로그램의 모든 최종 관문은
작가하고 PD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편집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왜냐면, 개그맨들이, 인기 스타 개그맨들이 그렇게 바쁜데, 언제 매주 그걸 저는 짜냐 말이죠, 아이디어를. 그게 대단하게 느껴져서 여쭤본 거예요. 거기는 거의 매일 출퇴근하는 그리고 작가들이 사실 서포트를 많이 이게 해주는 문제가 거예요. 됐던 게 옛날에 패밀리가 떴다 해서 예. 대본이 노출됐잖아요. 그때 엄청난 파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놀랬거든요. 예. 패밀리 떴다는 그건- 순수하게 대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완전 야생 버라이어티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인터넷에 대본이 뜬 거 보고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고. 그걸 그, 보고 그 내용, 그 말하자면- 내용 1인자 유색책 안에 있어요. 일단 저는 읽고 알았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프로그램은 대본이 있어요. 그 범주가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모든 프로그램은 대본이 있는데 대본대로 하느냐, 그냥 대본은 그냥 텍스트로만 트릭만 하느냐. 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프로그램. 왜냐면 대본이 없으면 작가들이 돈을 못 받아요. 그렇죠. 야생 버라이어티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하자라는 틀은 다 짰을 거고. 뭐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장소 써도 예. 근데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이제 있을 거기에 거예요. 애드립이나 어떤 거기서 작게 다른 벌어지는 대본이 일들은 그냥 그대로 카메라에 담는 거겠죠. 뭐 그거를 근데 네. 뭐 시청자들은 굳이 그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보이는 거 보고 즐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재밌으면 즐기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속내가 어떻냐 이런 거까지는. 단지 이제 뭐 연출하거나 필요한 어떤 것까지는. 지나친 연출이나 뭐는 결국은 다 시청자들이 알아보잖아요. 좋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뭐 잡수다 녹음하시면서 느낀 점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긴장도 전혀 안 하시고 왠지 좀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 왠지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장 저는 긴장 안 하고 스무하게 흘러간 게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방송을 잡수다 하신 분들. 참여를 하고 싶다고 느낀 것도 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2-3시간씩 녹음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하게 된 거고. 근데 뭐 저도 재밌었습니다. 항상 늘 이게 녹음 디렉팅, 그러니까 뒤에서 디렉팅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참여하니까 되게 재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네. 예, 본인은 굉장히 뭐 재밌으셨다니까. 잡수다. 근데 남들이 재미없었던 것 같은 이런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면서. 화면이나 다 재미없는 건 낫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튼 이 잡수다가 네. 굉장히 좀 잘 계속 나갔으면 캐릭터는 좋겠습니다. 확실하신 것 같아요. 세니까요 저는. YD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소감 있으세요? 저는 방송계 몸담으신 분들하고 네. 해서 그런가 역시 작가님이라 이게 글발이 굉장히 세신 것 같아요. 근데 말발이 조금 아니 글발은 보신 적 없잖아요. 아니 뭐 작가를 하시니까 왜 말하는 거를 글로 썼을 때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말로 표현했을 때 좀 한참 뒤에 웃음이 나오는. 일단 1인자 혹은 안 나오는 1인자 유재석을 사서. 책은 책 안에서는 꽤 재밌습니다. 저기 우리 당장 작가님. 교보로 가서. 뭐 저도 스스로 소감을 한마디 뭐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좀 최근에 개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바빠가지고 사실 녹음도 거의 못하고 출연 신청해 주셨던 분들을 대기만 시켜놓고 뭐 이렇게 무책임한 상태로 제가 있는데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앞으로도 잡수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대안이 좀 필요한 때가 왔다. 나 생업을 하면서 이거를 듣는 분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계속 제공한다는 게 쉽지 않다. 편집이다, 섭외다, 뭐다. 그래서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할 때가 왔는데 뭐 조만간에 좋은 대안을 찾아가지고 또 알려드리고 어쨌든 잡수다가 계속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이 광고가 필요하군요. 광고도 광고지만요. 뭐 사실 광고가 있으면 좋죠. 예. 솔직한 말로 광고가 있으면 좋아요. 누가 뭐 한 달에 뭐 나한테 1,000만원씩 주면서 잡수다를 나 전속 광고 붙여줘라 이러면은 그러시고. 광고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어쨌든 잡수다는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뭐 하여튼 뭐 청취자분들은 근데 뜬금뜬금 올라와도 잊지 말고 계속 들어주시고. 근데 저는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으니까 제가 이렇게 제3자로서 보는 시각은,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물론 뭐 팟캐스트이긴 하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쭉 잘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광고도 필요하고,
어떤 좀 그런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더 발전하는 잡수다가 됐으면 좋겠다. 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광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주실 분 있으면 좀 연락 좀 주세요. 한 300으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잡스타에 체면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광고 힘들겠다. 네. 사실은 10만 원도 할 용의가 있어.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알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하고 싶고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안 올라오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법 네.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그 푸시해가지고 네. 빨리 돌아오시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잡수다 27번째 이야기 방송작가 PD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봐 대박. 고생했어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